네가 더 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어. 네가 한 번 말했듯이 카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이거 기억하지? 하지만 가끔은 하지만 그래, 확실히 우리와 함께라면 네가 더 강한 패를 가지고 있어. 고마워, 정말 확신해. 푸틴은 지난 1년간 전쟁에서 최대 대기를 방금 잃었어. 크렘린은 단 하나의 가정에만 의존해왔어. 그냥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우크라이나 경제가 무너지고 서방이 멈출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는 돈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소모전에서 버틸 수 있다고 내기했어. 그런데 말이야, 유럽이 그의 허세를 알아챘어. 유럽은 단순히 무기만 더 보낸 게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싸울 수 있도록 1,050억 달러를 지원하는 협정에 서명했어. 이건 모스크바의 악몽 같은 일이야. 푸틴은 어떻게든 이걸 승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자금 지원을 받았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합의를 유럽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자. 계산은 간단했어. 지금 돈을 내거나 내일 피를 흘릴지 선택하는 상황이었어. 폴란드 총리가 이를 설명 중이야. 간단한 선택이죠. 오늘 돈을 내거나 내일 피를 흘리거나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말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하며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유럽 지도자들이 이제야말로 이 상황에 맞게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초기 계획은 유럽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가져와 그 돈을 우크라이나의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유럽인들은 러시아의 돈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만족스러워요. 적어도 제 생각에 이 계획을 더욱 훌륭하게 만드는 점은 푸틴이 이 모든 일에 대해 완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산을 압류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건 정말 실패였죠. 그들은 자산을 훔칠 수 없어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도둑질이라는 말이 그 도둑질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하고 있어요. 이건 강도예요. 이건 강도예요. 왜 그들이 이걸 하지 못했는지, 왜 그들이 이 강도를 실행하지 못했는지, 왜냐하면 그 결과가 강도들에게 정말로 가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훔쳐가려고 강도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디어는 신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을 사용해서요. 불행하게도 모든 일이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든 러시아의 승리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실패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약 2,500억 달러의 러시아 국부 자금이 유럽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돈은 러시아 정부의 것이지 시민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들이 유럽이 러시아 시민들의 돈을 훔치고 있다고 주장할 때 주의하세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이 돈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의 대출 형태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가 대출을 갚으면 러시아는 유럽은행에 예치된 주권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 자금의 80%가 벨기에 유로클리어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로클리어에는 약 2천억 달러의 러시아 주권 자금이 있으며 벨기에는 이 계획에 동의할 합리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벨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가 국제법원에 가서 유럽에 넘겨준 이 돈에 대해 벨기에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벨기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 모든 나라가 이 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걸 확실히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벨기에 GDP가 6천억 달러라면 이 요구가 그리 터무니없진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미래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때 2천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벨기에뿐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가 내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래에 무슨 일이 잘못된다면 그 책임을 모두가 져야 한다는 거죠. 또한 벨기에는 결코 친러시아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게 아니라 단지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지정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벨기에가 처음 이 요구를 했던 지난 11월 이 EU는 어느 정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EU는 좋아, 이제 모두가 이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벨기에는 제 생각에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갔죠. 그들은 자기 은행에 예치된 2천억에 대한 보증만 원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 보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벨기에나 벨기에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하면 EU가 도와주길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흔히 백지수표라 불립니다. 이걸 백지수표라 부르는 건 러시아의 보복 방식이 예측 불가해서입니다. 푸틴이 유럽 은행을 겨냥할까요? 그가 유럽 기업들을 노릴까요? 유럽 공항들을 노릴까요? 그렇죠. 러시아가 드론으로 공항을 일시마비시킨 사례를 봤죠. 그래서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무조건 지원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고 또 다른 누군가가 경제라고 말할 때 그걸 도와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게 성공할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벨기에가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해야 하지만 다른 모든 유럽 지도자들이 말하려는 요점도 이해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방어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오래 협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2년 동안 900억 유로의 금액을 자본시장에서 EU가 차입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연합 예산의 여유 자금으로 뒷받침되고 MFF를 수정하기 위한 만장일치 합의에 기반한 강화된 협력 방식을 통해 이를 실행할 것입니다. 배상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배상금을 받을 때에만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계속 동결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며 연합은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잔고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찾은 해결책이며 지난 몇 주 동안 논의된 바와 같이 2027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다음 단연 재정 프레임워크 논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은 초기 계획과 거의 비슷하지만 단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러시아 자산들은 영구적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럽연합은 기존에는 6개월마다 제재 갱신을 위해 투표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산들, 즉 2,500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은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1,050억 달러의 대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는 경우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주는 이 돈은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럽연합이 돈을 빌려서 주는 것입니다. 공개 시장에서 그들은 채권을 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인데 계획의 다른 모든 부분은 같더라도 그 돈은 기술적으로 러시아 자산이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산이 아직 유럽은행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내년에 그 자산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싶다면 할 수 있고 유럽이 그 자산을 사용해서 이번 대출을 상환하고 싶다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돈은 러시아 자산이 아니라 EU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돈 받는 건 같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돈은 어디서 오든 똑같이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정말 큰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심각한 예산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니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그들은 약 400억, 500억 달러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나 지출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유명한 명언처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막 1,00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가 원치 않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 싸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미국 특사 토네이도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이며 우크라이나도 2026년까지 싸울 준비가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EU가 1,050억 달러 대출을 승인한 이유이며 해당 자금이 이를 지원합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그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무기들은 다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종식을 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자위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협정 없이 이번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평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라도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그것을 성사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체 회의는 12월 18일 이틀 전에 열렸습니다. 참고로 이걸 언급했었는지 모르겠네요. 협상은 18시간 이어졌고 유럽 지도자들은 매우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찾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겐 이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러시아 특사들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미국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지켜보셨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독일과 베를린에서 협상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러시아에 업데이트를 전달할 것이고 이제 러시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러시아의 관점에서요. 그들은 불과 일주일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쿠피안스크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여전히 쿠피안스크를 장악 중이라고 모두가 믿길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젤렌스키가 그 도시에서 서서 영상을 찍는 모습을 봤고 푸틴은 크렘린에 앉아 방공망에 둘러싸인 채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믿을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협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러시아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1000억 명의 동맹국과 협상장에 함께 들어가게 되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유럽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그동안 유럽은 충분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 방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유럽이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푸틴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다음 코너는 베이식스 인사이더 구독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푸틴에게서 훈장을 막 받은 러시아 장군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시라면 설명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지금 가입하세요. basicsinsider.com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회원이 되시면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수많은 검열되지 않은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뉴스 에피소드에 제공되는 보너스 콘텐츠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하니 안에서 뵙겠습니다.